안녕하십니까. 장사 코치의 장코치입니다. 자, 나도 프랜차이즈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번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자, 저번에 본점을 만들고 2호점, 3호점, 4호점 4개를 만들었어요. 관리를 아주 잘 되게끔 동서남북 4개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요때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치제도, 이 3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은 정보공개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 3가지. 언제 만드느냐. 첫 번째, 가맹점이 본점과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5호점이 되면 정보공개서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5호점이 없고 직영 매장 하나가 있는데 연매출이 2억 이상인데 가맹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역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매장이 4개, 동서남북 4개 만든 시점에서 이때 정보공개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정보공개서는 언제 만든다? 매장이 5호점 때 무조건 만들어야 되며, 5호점이 없고 1개 매장만 있더라도 연매출이 2억 이상이 나오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할 때 정보공개서를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예전에는 정보공개서를 매장이 브랜드들이 100개 될 때까지 안 만든 브랜드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때는 뭔가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저번 달 7월부터 포상신고 제도가 시작됐어요. 5개 이상인데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그 벌금을 때려서. 이게 저번 달부터 7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5개 매장 이상이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상금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의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규제를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얕보면 안 돼요. 그래서 5개 매장 이상이면 정보공개서를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 1개 매장인데 연매출이 이미 1년이 지나서 연매출이 2억 이상 나오는 브랜드인데 가맹점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타이밍.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은 가맹거래사라는 네이버에 치면 가맹거래사가 많이 떠요. 그리고 규격이 모든 브랜드가 비슷하고 물류나 계약금이나 섹터, 영업 섹터가 약간 다를 뿐이지, 규격화된 가맹거래사들이 규격화된 계약서가, 정보공개서가 있어요. 거기에 맡기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보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한테 맡겨서 그 룰대로, 체계대로 딱 찍혀서 나오는 부분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보공개서를 손님이 오기 전에 고객들이 가맹점주한테 14일 전에 주셔야 돼요. 14일 전에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4일 전에 꼭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고객을 14일 전에 딱 주려고 하는데 계약을 일찍 할 때가 워낙 많습니다. 14일 전에 7일 오고 난 다음에 바로 7일 만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10일 만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 꼭 14일 전에 주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이 문의 왔을 때 메일로 일단 바로바로 쏘면서 바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는 거. 이게 제일 그나마 길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의 왔을 때 바로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맹점주가 자기가 매장을 오픈해서 장사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걸고 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4일 전에 꼭 주시고, 예를 들어서 14일 전에 안 주고 14일 전에 받은 걸로 해서 사이즈에 도장을 많이 찍어요. 브랜드들이. 14일 전에 원래 줘야 되는데 그냥 계약서 쓸 때 14일 전에 받은 걸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맹점주가 열받아 버리면 14일 전에 내가 은행에 있던, 몇 시에 은행에 있던 장면을 가지고 증명을 해와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찔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보공개서는 그냥 메일로 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정보공개서는 알고 보면 브랜드별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 뭐 금덩어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뿌려버려요. 편하게 뿌려도 돼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정보공개서. 그래서 정보공개서는 전화 오자마자 바로 그 사무직한테 바로 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보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이해되시죠? 오늘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언제 매장이 1호점 동서남북 이제 2, 3호점 3개를 만들고 내 본점까지 4개를 딱 만든 시점에 이제 탄탄하게 준비하는 요 시점에 정보공개서를 딱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5개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매장일 때 연 매출이 1년 동안 매출이 2억 이상 나오면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가맹사업을 하려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소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가맹점주들한테 14일 전에 줘야 되는데 전화 문의 왔을 때 바로 메일로 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그냥 쏴주는 거예요. 정보공개서는 브랜드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큰 금덩어리처럼 의지는 두지 마십시오. 뿌리십시오. 정보공개서는 뭐 해볼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이 타이밍 4개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를 서류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상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번 달부터 포상신고제도가 있어서 5개 이상이 돼도 정보공개서는 아니면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오늘 장사코치 장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